네, 문제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안양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주식회사 안양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면 기초 재고자산 나와 있죠. 기초 재고자산 1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40만 원. 이 두 개를 묶으세요. 이 두 개를 묶으면 무엇이라고 하죠? 네, 판매 가능 재고라고 하죠. 판매 가능 재고라고 메모해 두세요. 판매 가능 재고가 얼마인가 물어보게 되면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재고 실사 금액, 그러니까 창고에 남아있는 금액이 8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미착 상품 5만 원, 5만 원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을 매입한 것으로 현재 운송 중이다. 그 다음에 미착 상품 4만 원, 이것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현재 운송 중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성품, 적성품은 10만 원 있는데 수탁자가 30%를 판매 완료하였다. 그 다음에 시성품, 시성품은 2만 원이죠. 2만 원인데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한 금액이 5천 원이다. 그 다음에 저당 상품, 저당 상품은 3만 원 되겠죠. 3만 원인데 기말 실사 재고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품 가능 판매가 있는데 25,000원. 이것이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랑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말 재고 실사 금액 8만원 창고에 보유하고 있죠. 8만원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되겠죠. 기말 재고에 포함된다. 8만원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착 상품 나오죠. 미착 상품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인데 도착지 인도 조건이 되겠죠. 도착지 인도 조건, 매입한 곳으로서 현재 운송 중이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매입하는 경우 도착지 인도 기준에는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아까 정리했었죠. 그러니까 X가 되겠죠. 5만 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착 상품 4만 원. 4만 원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한 곳으로 현재 운송 중이다.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것은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된다. 4만원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4만원 체크. 그 다음에 적성품이 나오죠. 적성품은 10만원이죠. 10만원 있는데 수탁자가 30%를 판매 완료하였다. 30%는 판매가 완료됐죠. 그러니까 창고에 남아있는 것은 70% 남아있겠죠. 그래서 7만원 되겠죠. 7만원 기록해 두세요. 그 다음에 시성품, 시성품은 2만원이죠. 2만원인데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하는 금액이 5천원이다. 그러니까 5천원은 판매가 된 거고 나머지 15,000원은 기말 재고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15,000원을 기록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저당 상품 나오죠. 저당 상품은 기말 실사 재고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말 재고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3만원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품 가능 판매 25,000원이 있죠. 이 25,000원은 반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니까 반품 기간이 만료된 때 매출로 인식하게 되니까 이것은 재고 자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000원 체크해 두세요. 그렇게 되면 기말 재고 실사 금액 8만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착 상품 도착지 인도 조건은 포함되지 않죠. X. 그 다음에
미상품 선적지 인도 조건이 나오죠. 이거는 4만 원 포함. 그 다음에 적성품이 있는데 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판매된 것은 3만 원, 나머지 7만 원은 기말 재고에 남아 있다. 그리고 시성품 고객이 매입 의사 표시한 금액이 5,000원 있으니까 5,000원 판매된 것이고 15,000원은 기말 재고에 남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상품 3만 원, 그 다음에 반품 가능 판매가 26,000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합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겠죠? 네, 26만 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인가 물어보게 되면 2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가 얼마인가 물어보게 되면 매출 원가는 네, 아까 판매 가능 재고가 있었죠. 판매 가능 재고가 50만 원, 50만 원에서 기말 재고가 26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24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네 번째 보시면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가 나오죠. 기말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구하게 되겠죠. 수량 곱하기 단가. 그래서 수량 결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제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수량을 결제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죠.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사법. 시사법은 다른 말로 실지재고조사법이 되겠죠.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재고 자산의 판매 시점에 매출과 매출 원가를 동시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즉 계속기록법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방법이 된다. 반면에 시사법은 기존 재고 자산이 판매되는 경우 매출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말 재고 시사를 통해 기초 재고 자산과 단기 매입 재고 자산의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차감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사법은 기말에 가서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시사법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겠죠. 기말에 가서 한 번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면요.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재고 수량 플러스 단기 매입 수량이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빼줘야 되겠죠? 네, 판매 수량을 차감해 주면 되겠죠. 판매 수량을 차감해서 기말 재고 수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반면에 이제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초재고 수량에서 단기 매입 수량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말에 가서
정리하게 되겠죠. 기말에 가서 정리하게 되니까 기말 재고 수량을 차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수량을 차감해 줘서 알게 되는 것이 판매 수량이 결정이 나겠죠. 이 방법이 실지 재고 수습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은 첫 번째 개별법이 있죠. 개별법. 두 번째는 선인선출법. 그다음에 세 번째 후이선출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개별법. 개별법은요 재고 자산의 개별 물량 흐름을 직접 추적하여 판매 원가를 대응시키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인선출법 있죠. 선인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먼저 매입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 이것이 선인선출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간다고 가정하는 것이 선인선출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이선출법이 되겠죠. 후이선출법은 실제 물량 흐름과는 관계없이 나중에 매입된 재고 자산의 원가가 먼저 매출 원가로 대응된다는 가정이다. 후이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선인선출법과 후이선출법이 있죠. 선인선출법의 상품 재고장 작성하는 거, 그다음에 후이선출법의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문제 4번 있죠. 문제 4번을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셨어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2월 31일 결산일인 주식회사 천호의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자료가 나와 있죠. 첫 번째 1월 1일 기초 재고가 있죠. 기초 재고 수량이 100개, 그 다음에 매입 단가가 100원, 그리고 금액이 만원. 그 다음에 2월 1일자 보시면 매입이 300개, 그 다음에 매입 단가가 120원, 그 다음에 금액이 36,000원.
3월 1일자 보니까 매출이 200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 5월 1일 매입이 200개, 그 다음에 매입 단가가 160원, 금액이 32,000원. 9월 1일자 보시면 매출이 100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선인선취법일 때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4번은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 재고장은 그러니까 날짜가 적히겠죠. 첫 번째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적요,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입고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 매입하는 거죠. 상품 매입. 그 다음에 출고, 출고는 상품이 나가는 것이 되겠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잔액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1월 1일 기초 재고가 100개, 그 다음에 매입 단가가 100원이 되겠죠. 이것을 상품 재고장에 작성하게 되면 1월 1일에 상품이 들어왔죠. 수량이 100개가 되겠죠. 수량 100개, 그 다음에 매입 단가가 100원. 그러면 잔액을 기록하게 되면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잔액을 기록하게 되겠죠. 잔액은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1일자 볼게요. 2월 1일자 상품이 매입됐죠. 매입이 되는데 300개가 들어왔죠. 300개 들어왔고 매입 단가가 120원. 이것을 기록해 주게 되면 2월 1일에 상품이 매입됐죠. 이제 매입이라고 기록해 주면 돼요. 매입. 그러면 300개가 들어왔죠. 300개. 그 다음에 금액은 120원. 그래서 이것을 곱해 주게 되면 36,000원. 그래서 이제 잔액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잔액을 기록할 때 주의할 점이 전에 기초에 적었던 금액을 다시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개 100원, 10,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새로 들어온 거 300개 120원, 36,000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월 1일자 상품이 나가게 되겠죠. 상품이 나가니까 출고에다가 기록해 줘야 되겠죠. 출고에다가 기록해 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먼저 들어온 단가가 얼마가 되죠? 1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원을 먼저 기록해 줘야 돼요. 100개가 먼저 들어왔죠. 200개가 나가는데 100개가 먼저 나간다고 기록해 주게 되겠죠. 100개 100원 10,000원이 나가게 된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100개가 있죠. 나머지 100개 120원 1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잔액은 200개 120원 24,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일자 보도록 할게요. 5일자 다시 상품이 매입되는 거죠.
상품 매입되는 것이 200개 160원이 되겠죠. 그래서 5월 1일 매입이라고 기록하고 매입된 것은 입구에다가 기록해 줘야 되겠죠. 입구에 기록해 주게 되니까 200개 160원 32,000원. 잔액에다가 다시 기록해 줘야 되겠죠. 잔액에 위에 있는 금액을 다시 기록해 줘야 되겠죠. 200개 120원 24,000원. 여기에서 이제 매출된 것이 다시 매입된 것이 200개 160원 그 다음에 3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자 상품이 매출된 거죠. 상품이 나가게 되겠죠. 다시 이제 먼저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120원짜리가 있죠. 120원 있으니까 120원 중에 100개가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12,000원이 돼요. 그럼 이제 잔액을 기록하게 되면은 200개 중에 120원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100개 120원 1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200개 160원 32,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선의선출법이 되겠죠. 선의선출법을 계산하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죠? 네, 44,000원 되겠죠. 이 금액이 되겠죠. 선의선출법으로 계산할 때 기말 재고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44,000원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매출 원가. 상품이 나가는 금액이 되겠죠. 상품이 나가는 금액이 10,000원이 있죠. 10,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12,000원. 이것을 다 더해주게 되면 34,000원 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34,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후위선출법 있죠? 후위선출법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게 되면 이제 후익선출법. 후익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 보시면 1월 1일, 그 다음에 2월 1일 때는 동일하게 되겠죠. 동일하게 되는데 아까 선익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온 것이 100원이 들어왔고 나중에 120원 들어왔죠. 그러니까 먼저 나가는 것이 100원짜리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됐었죠. 반면에 후익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120원짜리 단가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 주게 되면 매출되는 것이 200개가 있죠. 200개, 그 다음에 120원짜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24,000원. 그러면 잔액을 기록해 주게 되면 잔액은 100개 100원 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0개 120원 12,000원을 기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5월 1일자 새로 매입이 됐죠. 상품이 매입됐으니까 매입된 것이 200개 160원 32,000원. 그 다음에 이제 잔액을 기록해 줄 때 100개 100원 만원, 그 다음에 100개 120원 12,000원. 그 다음에 새로 매입된 거 200개 160원 32,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자에 상품이 매출이 됐죠. 상품 매출됐으니까 나중에 들어온 단가가 160원 되겠죠. 그래서 100개가 나가게 되겠죠. 100개가 나가게 되니까 매출 100개 160원이 나갔죠. 160원 16,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 100개 100원 만원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100개 120원 12,000원 그 다음에 200개 중에 160원짜리 한 개가 나가게 되는 거죠. 100개 160원 16,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후이선적법 했을 때 기말 재고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네, 38,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셨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죠. 개념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생산 중인 것은 원재료와 제공품이 있다. 그 다음에 판매되는 것은 상품과 제품이 있다라고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미착 상품. 미착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품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운송 중인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기준이 있다라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 판매가 있었죠.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판매하도록 맡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이 판매됐었을 때 수익 인식을 하게 되고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송 판매에 대해서 정리했죠. 시송 판매는 어떤 물건을 사용해보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판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구매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되죠.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때 수익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매출로 인식하게 되고 나머지는 기말 재고로 남아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부 판매에 대해서 정리했죠. 할부 판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저당 상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품 가능 판매가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 기말 재고 자산 평가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결정하게 되겠죠.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첫 번째, 평균법,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 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오늘 공부한 내용은 상품 재고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다음 주에는 기말 재고 자산 평가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는데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추정에 의한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했죠. 첫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매재고법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모손실, 평가손실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따라 이렇게 약간 좀 NG가 좀 많이 나는 바람에 좀 녹화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제대로 잘 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